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매일 즐겨 마시는 커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상당수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중 한 명이고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이 커피가 사실 어떤 음식들과는 궁합이 맞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커피와 상극인 음식들, 그리고 왜 이들이 함께 먹으면 안 좋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카페라떼나 카푸치노를 즐겨 드시죠? 그런데 사실 커피와 우유의 조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커피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탄닌 성분이 바로 문제의 핵심인데요. 탄닌은 우유나 유제품에 포함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이나 성장기 청소년, 노년층처럼 칼슘이 중요한 분들에게는 이게 꽤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카페라떼를 전혀 마시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칼슘 섭취가 특별히 중요한 시기라면 커피와 유제품을 함께 섭취하는 것보다는 따로따로 드시는 게 영양학적으로는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 우유 한 잔을 마셨다면 커피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후에 마시는 식으로 시간 간격을 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유의 칼슘도 제대로 흡수하고 커피도 즐길 수 있으니 일석이조겠죠. 이제 두 번째 상극 조합을 살펴볼까요? 바로 철분이 풍부한 음식들입니다. 시금치, 소고기, 간 이런 음식들 말이에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피를 철분이 많은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철분 흡수율이 무려 최대 8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80%요. 이건 정말 엄청난 수치죠. 철분은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액을 만들고 산소를 온몸에 운반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거든요. 특히 여성분들은 생리 때문에 철분이 부족하기 쉽고 임산부나 수유부는 더더욱 철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철분 보충이 필요한 상태에서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커피를 함께 마신다면 열심히 먹은 고기의 철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아까운 일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권장합니다. 철분이 풍부한 식사를 하셨다면 최소한 식사 전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커피를 피하라고요.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철분이 흡수되기 때문에 그때 커피를 마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빈혈이 있으신 분들, 철분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꼭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철분제는 보통 아침 공복에 먹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아침 커피는 최소 2시간 후에 드시는 게 좋겠죠?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아연이 풍부한 음식들입니다. 굴, 견과류, 씨알류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아연도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상처 치유를 돕고 세포 분열에도 관여하죠. 남성들의 경우 전립선 건강에도 아연이 중요하고요. 그런데 커피의 카페인과 탄닌 성분이 아연의 흡수도 방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철분만큼 극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예를 들어 저녁에 굴 요리를 드셨다면 후식으로 바로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는 게 좋습니다. 대신 녹차나 허브티 같은 걸 마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음식은 아니지만 공복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도 사실 좋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먹지 않고 커피부터 마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 위장에는 꽤나 가혹한 일입니다. 커피는 위산 분비를 자극하는 성질이 있어요. 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위산만 마구 분비되면 어떻게 될까요? 속쓰림, 위염 심하면 위궤양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진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위가 텅 비어있는 상태에서 강한 카페인이 들어오면 위벽이 직접적으로 자극을 받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권장합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먼저 가벼운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마시라고요. 바나나 한 개라도 좋고 토스트 한 조각이라도 좋습니다. 뭔가 위에 넣어주고 나서 커피를 마시면 위장 보호에 훨씬 좋습니다. 만약 정말 바빠서 아침을 걸을 수밖에 없다면 적어도 우유를 조금 넣어서 마시거나 디카페인 커피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이제 매운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매운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매운 음식의 캡사이신과 커피의 카페인, 이 둘은 사실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우리 몸을 자극하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 만나면 위장에 이중 공격이 가해지는 셈이에요. 특히 매운 떡볶이나 매운 찜닭 같은 걸 먹고 나서 바로 아메리카노를 마시면 위가 정말 힘들어합니다. 위산 분비는 늘어나는데 위벽은 자극을 받고 이게 반복되면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고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절대 커피를 마시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매운 음식을 먹었다면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시간을 두고 커피를 마시는 게 위장 건강에 좋다는 거죠. 대신 매운 음식을 먹은 후에는 물이나 우유 같은 걸로 입안과 위를 진정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우유의 카제인 단백질이 캡사이신을 중화시켜주거든요. 다음은 기름진 음식입니다. 치킨, 삼겹살, 튀김류 같은 것들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서 느끼함을 없애기 위해 커피를 마시시죠? 그런데 이게 사실 소화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원래 소화가 천천히 되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커피까지 더해지면 위장 운동이 불규칙해지면서 소화가 더 더뎌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한 느낌이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또한 기름진 음식과 커피의 조합은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부식도 괄약근이 이완되면서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치킨이나 삼겹살 같은 기름진 음식을 드셨다면 커피보다는 따뜻한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 같은 걸 마시는 게 소화에 더 도움이 됩니다. 커피는 최소한 2시간 정도 후에 마시는 게 좋아요.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다뤄볼게요. 바로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특히 갑상선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제는 공복에 먹어야 하고 흡수율이 정말 중요한 약인데요. 커피가 이 약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갑상선 약을 복용하신다면 약을 먹고 최소 30분에서 1시간은 기다린 후에 커피를 마셔야 합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4시간까지 간격을 두라고 권장하기도 해요. 골다공증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골다공증 약은 흡수율이 매우 낮은 약이에요. 그래서 공복에 먹어야 하고 먹고 나서 30분 정도는 똑바로 앉아 있거나 서 있어야 하죠. 이때 커피를 마시면 약의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철분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커피와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철분제의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항생제 중 일부도 커피와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퀴놀론 계열의 항생제는 커피와 함께 먹으면 카페인의 대사가 느려져서 두근거림이나 불면증 같은 부작용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이든 복용하실 때는 커피가 아닌 물로 먹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약을 먹기 전후 최소 30분에서 1시간은 커피를 피하는 게 좋아요. 자, 여기까지 커피와 상극인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개인차예요. 우리 몸은 모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커피를 마셔도 속이 전혀 안 쓰리고 어떤 사람은 한 모금만 마셔도 속이 쓰립니다. 어떤 사람은 저녁에 커피를 마셔도 잘 자고 어떤 사람은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를 절대 못 마십니다. 철분이나 칼슘 흡수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흡수율이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위장이 튼튼한 사람도 있고 민감한 사람도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의 몸을 관찰하는 겁니다. 커피를 마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어떤 음식과 함께 먹었을 때 불편한지 이런 걸 잘 관찰하고 기억해 두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철분 결핍 빈혈이 있다면 커피와 철분 음식의 간격을 두는 게 정말 중요할 겁니다. 하지만 철분 수치가 정상이고 건강하다면 가끔 스테이크와 커피를 함께 즐기는 것도 큰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정리해 볼게요. 첫째, 아침 공복에는 커피를 피하세요. 먼저 가벼운 아침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커피를 마시는 게 좋습니다. 바쁘다면 바나나 한 개라도 먹고 마시세요. 둘째, 식사 직후 바로 커피를 마시는 습관을 조금 바꿔보세요. 특히 철분이나 칼슘이 많은 식사를 하셨다면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기다렸다가 커피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약을 복용할 때는 절대 커피로 먹지 마세요. 물로 먹고 약을 먹기 전후로도 커피는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넷째, 매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도 바로 커피를 마시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마시세요.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여러분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세요. 커피를 마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차라리 커피를 아예 안 마시는 게 낫겠네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커피는 적당히 마시면 오히려 건강에 좋은 음료입니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집중력을 높여주고 심지어 일부 질병의 위험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어요. 문제는 과도하게 마시거나 잘못된 타이밍에 마시는 거예요. 하루에 3잔에서 4잔 정도의 커피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으니 여러분에게 맞는 양을 찾는 게 중요하죠. 중요한 건 현명하게 마시는 겁니다. 언제 마실지, 무엇과 함께 마실지를 잘 선택하는 거예요. 만약 위장이 약하거나 철분 결핍이 있거나 커피에 민감한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디카페인 커피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카페인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자극이 훨씬 덜하거든요. 커피의 풍미는 즐기면서도 부담은 덜 수 있죠. 또한 커피 대신 다른 음료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녹차, 홍차, 허브티, 보리차 등등 좋은 대안이 많아요. 특히 녹차는 카페인이 적으면서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건강에 좋습니다. 콜드브루 커피도 일반 커피보다 산도가 낮아서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커피와 상극인 음식들에 대해 정말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커피는 우유나 유제품, 철분이 많은 음식, 아연이 풍부한 음식, 매운 음식, 기름진 음식과는 궁합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복에 마시거나 약과 함께 먹는 것도 피해야 하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커피를 절대 마시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조금 더 현명하게, 건강하게 즐기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양을 마신다면 커피는 우리 삶에 활력을 주는 훌륭한 음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철분이나 칼슘 보충이 중요한 분들, 위장이 약한 분들,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커피를 즐기시고 여러분의 몸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